안녕하세요. 저는 28세 김서연입니다.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99년 가을, 저희 어머니 김미영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이는 바람에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죠. 몇 차례의 수술을 거쳤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한쪽 다리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셨습니다. 사고 전 어머니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프랑스 요리 전문가로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시며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언젠가는 작은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특히 디저트와 빵 만들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으셔서 집에서 만들어주시는 케이크나 쿠키는 정말 세상 최고의 맛이었어요. 주말마다 온갖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주시며 우리 서연이가 커서 엄마랑 함께 예쁜 카페 하나 차리면 어떨까?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해야 하는 조리사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요리도 빵 만들기도 모두 그만두셨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저에게는 이런 변화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항상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더욱 힘들었던 것은 학교에서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학교에 오실 때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몇몇 못된 아이들이 수군거리곤 했거든요. 저 아줌마 왜 저래? 다리 아픈가? 심지어 장애인이네라는 말까지 들려올 때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에도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는 주저없이 싸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장애인이 아니라 다리가 좀 불편하실 뿐이야. 다시 그런 소리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며 소리를 지르곤 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게 되었는데 또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급식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쟤네 엄마 절뚝거리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는 참을 수 없어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너희가 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 아이들과 크게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교무실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서연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건 좋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선생님 그럼 제가 우리 엄마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온순하시고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시는 분이셔서 가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관공서에 볼 일이 있을 때도 어디든 어머니와 함께 다니며 혹시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지켰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어머니 사고 이후 더욱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원래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셨죠. 몇 년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독립하여 작은 건설업체를 차리셨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시며 가정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시는 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안정되었고 급기야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상업 빌딩까지 구매하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회사 사무실을 확장할 목적이었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그 건물을 임대업으로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다른 업체들의 임대를 주시고 월세 수입을 얻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연히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건설업계에서 쌓으신 아버지의 경험과 제가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결합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회사 일 도와주면 든든하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25세가 되던 해 저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자꾸만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고 이후로 줄곧 자신감을 잃고 지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어떻게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꿈이었던 카페나 레스토랑 운영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께서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얼굴이 되셨어요. 갑자기 웬 카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엄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그렇게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셨고 카페 차리는 게 꿈이셨잖아요. 그런데 사고 이후로 계속 포기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이제 그런 일 하기 어려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엄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하시고 저는 서빙이나 매장 관리를 할게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주시던 그 맛있는 빵들, 디저트들 정말 너무 그리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카페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우리 회사 일 도와주면 안정적이잖아. 아빠,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꿈이기도 하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제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있고 카페 운영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뛰어난 요리 실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 건물 1층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거기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꿈을 지지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다니요. 정말요? 아빠 건물에서 할 수 있어요? 응. 어차피 세입자 구하고 있던 곳이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 바로 옆이라서 가끔 들여다볼 수도 있고. 대신 조건이 있어. 1년 동안 해보고 적자가 계속 나면 그때는 정말 접어야 해. 알겠니? 네, 약속드릴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아버지와 제가 함께 설득하자 결국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제대로 도움이 될까? 라고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엄마만 있으면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서 빵만 만들어주시면 돼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봄, 달콤한 향기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카페 매장으로 2층은 어머니가 빵을 만들 수 있는 주방으로 꾸몄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셨지만 오랜만에 빵을 만지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마들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가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마다 어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카페를 차린 보람이 충분했습니다. 개업 첫 달은 정말 바빴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만든 스콘과 마들렌의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들이 생겼어요. 특히 점심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는 인근 오피스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중에는 아버지 회사 직원들도 많았지만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연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후 2시경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였는데 한 남성 손님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정우였죠. 안녕하세요. 바닐라 라떼 하나와 저기 진열된 마들렌도 하나 주세요. 첫 주문을 받을 때는 그냥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오전 10시경에도 한 번 더 와서 같은 메뉴를 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저희 단골이 되실 계획이신가요?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농담조로 물어봤어요. 아, 네.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마들렌도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르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정우 씨는 생각보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희 카페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마들렌 한 입 베어 물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2층 주방에서 매일 아침 일찍 만드세요.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시중에 파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버터향도 그렇고 식감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신 티가 나요. 그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께 전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래? 정말? 우리 빵을 그렇게 좋아해줘.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정우 씨는 꾸준히 오셨어요. 하루에 2번씩, 정말 빠지는 날 없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이 오실 시간이 되면 문 쪽을 힐끔거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늦으시네? 평소보다 30분 늦게 오신 날에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 오늘 회의가 좀 길어져서요. 그런데 서연 씨가 제 시간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요. 정우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손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요. 2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대화도 많아졌어요. 날씨 얘기, 근처 맛집 얘기, 가끔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죠. 정우 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이 건물에는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으니까요. 서연 씨는 카페 일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처음이죠. 그런데도 정말 잘하시네요. 커피 맛도 그렇고 손님 응대도 프로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초보라서 실수도 많고 서툰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격려를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 씨는 특히 어머니가 만든 빵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마들렌뿐만 아니라 스콘, 크루아상, 심지어 간단한 샌드위치까지 하나씩 다 드셔보시더라고요. 이 크루아상 정말 대단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프랑스에서 먹어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정말요? 프랑스에도 가보셨어요? 회사 출장으로 몇 번 가봤는데 현지 베이커리들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훨씬 나아요. 정말로요.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분이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오시지 않으면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서 혼자 카페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데 혼자서 정리하다 보니 11시가 넘어서까지 걸렸어요. 무거운 의자들을 정리하고 바닥 청소하고 커피 머신 정리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정우 씨가 나타나신 거예요. 서연 씨. 이 시간에 아직도 계세요? 아, 네. 오늘 알바생이 못 와서 혼자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나가서요. 하지만 정우 씨는 이미 재킷을 벗어 걸어놓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계셨어요. 저도 학생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어서 이런 일은 익숙해요. 혼자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우 씨가 도와주셔서 30분도 안 되어서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 있으면 1시간은 더 걸렸을 텐데.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어떻게 가세요? 이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있어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막차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죠. 택시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차 가져왔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정우 씨가 워낙 정중하게 권하셔서 결국 차를 얻어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까지 가는 길에 혹시 늦은 시간인데 야식이라도 드실래요? 제가 감사 표시로 한턱 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준 건 별거 아니고 평소에 맛있는 커피랑 빵으로 잘 대해주셨잖아요. 그 보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결국 근처 24시간 찜닭집에 가서 야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 씨는 왜 카페를 하게 되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고민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정우 씨가 워낙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원래 요리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고 카페나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꿈이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다리를 다치셔서 그 꿈을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자고 제안드린 거죠. 와, 정말 효녀시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빵을 만드시는 거구나. 네. 어머니가 만드시는 빵들이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는 더 다양한 종류를 만드셨는데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때 정우 씨가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빵 정말 맛있어요. 저 원래 빵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 마들렌 먹어보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맛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자주 대화하게 되었어요. 정우 씨가 카페에 오실 때마다 간단한 안부도 묻고 가끔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요. 서연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글쎄요. 일단은 카페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찾으셨으면 하고요. 자신을 위한 꿈은 없어요? 자신을 위한 꿈. 잠시 생각해봤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그게 제 행복이에요. 좀 뻔한 대답이지만요. 전혀 뻔하지 않아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정우 씨가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마케팅 일을 하시고 취미로는 독서를 좋아하시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서연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 드디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거였어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영화를 보고 같이 저녁도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우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를 거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정우 씨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서연 씨,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온 거였는데 이제는 서연 씨를 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정우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정말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정우 씨가 오시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정우 씨가 어머니에 대해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나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음도 따뜻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런데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아, 그래서 카페에 잘 안 계시는구나. 네. 2층 주방에서 빵은 만드시는데 1층 매장에는 잘 안 내려오세요. 그럼 언제 한번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까? 그때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시기였어요.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카페에 나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저를 아껴주고 카페 일도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만드신 빵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가끔 어머니께 안부 인사도 전해달라고 하시고 어머님께서 만드신 빵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진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어머니께 전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서연이 남자친구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요.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 정우 씨가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줄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언젠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진짜로요? 응. 너랑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저도 정우 씨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약혼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웨딩홀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보러 다니고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즈음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다리 저림과 통증 때문에 카페까지 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빵을 만드시고 제가 매일 가져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빵은 다른 곳에서 사다 팔아도 돼요. 안 돼. 우리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어떡해? 특히 너희 남자친구 같은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직접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집에서 만드시고 충분히 쉬시면서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정우 씨는 어머니를 직접 뵐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예비 장모님을 한 번도 못 뵌 상황이었죠. 서연아, 결혼 전에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러게요. 엄마도 정우 오빠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곧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해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형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신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신 후 오랜만에 카페에 들러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검진 끝나고 카페에 잠깐 들를게. 오랜만에 매장도 보고 그동안 만들어둔 쿠키도 전해주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예비 사위도 한번 보고 싶고.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기회에 정우 오빠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는데도 두 분이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정우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오늘 엄마가 카페에 오실 예정인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인사드릴래요? 정말요? 드디어 어머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정우 오빠 목소리에서 정말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셨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하셨거든요. 네, 엄마도 오빠 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인사도 드리고 점수도 좀 따보세요. 저는 농담조로 말했어요. 하하, 긴장되네요. 회의가 4시에 끝날 예정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갈게요. 네, 그럼 엄마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오후 3시 30분쯤 어머니가 카페에 도착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카페 매장에 오신 거였는데 평소보다 옷차림도 정성스럽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카디건을 입으시고 머리도 새로 세팅하고 오셨어요. 엄마, 오늘 특별히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아이고, 우리 예비사위 처음 보는데 대충 입고 올 수는 없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정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온 수제 쿠키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정우 씨 드리려고 특별히 만들었어. 평소에 우리 빵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감사 인사도 하고 싶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도 주고 싶어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정우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어머니는 계속 출입구 쪽을 바라보며 정우 오빠가 언제 올까 기다리셨어요. 정말 설레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처음 연인을 만나는 소녀 같은 표정이셨죠. 서연아, 내가 너무 긴장하나? 왜 이렇게 떨리지? 엄마, 괜찮아요. 정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를 무척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그래? 정말? 그럼 다행이다. 4시 10분쯤 드디어 정우 오빠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회의가 조금 늦게 끝났나 보다 싶었어요. 정우 오빠는 급하게 뛰어온 듯 약간 숨이 찬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회의가 예상보다 늦게 끝났어. 괜찮아요. 엄마도 방금 오셨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두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엄마, 제 남자친구 정우 오빠예요. 오빠, 우리 엄마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우 오빠가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굳어진 표정으로 어머니의 휠체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하지만 정우 오빠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머니의 휠체어와 다리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갔고요. 정우 씨,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제야 정우 오빠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우 오빠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오빠, 앉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의자를 권했어요. 하지만 정우 오빠는 앉지 않았어요. 계속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긴장이 아니라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정우 오빠의 반응을 보고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 서연이가 정우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아, 네. 정우 오빠의 대답은 정말 성의 없었어요. 평소 예의 바르고 말을 잘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거 정우 씨 드리려고 특별히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쿠키 상자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우리 빵을 그렇게 좋아해 주신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우 오빠가 그 쿠키를 받지 않았어요. 손도 내밀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정우 씨? 어머니가 다시 불러보셨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정우 오빠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급한 일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분명히 1시간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회의에서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정우 오빠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뛰어서요. 정말 급하게요. 저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정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 어머니가 당황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바쁜 사람 붙잡고 있었나? 아니에요. 엄마. 분명히 시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동안 정우 오빠를 보면서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실망스러워 하시면서도 정우 오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우 오빠의 표정과 행동이 단순히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1시간 정도 더 카페에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정우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저녁에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전혀 답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오전, 오후 2번씩 카페에 오셔야 하는데 전혀 오지 않으셨어요. 연락도 전혀 없고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정우 오빠 회사 주차장으로 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죠.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정우 오빠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왜 여기 있어? 오빠,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이에요? 정우 오빠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어요. 평소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냥 좀 바빴어. 이틀 동안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서연아, 난 지금 정말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정우 오빠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오빠, 잠깐만요. 엄마 만난 날부터 이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그때 정우 오빠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뭘 숨겼는지 다 알아. 뭐라고요? 내 엄마, 장애인이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있는 거 봤어. 왜 그걸 숨겼어? 우리가 1년 넘게 사귀면서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숨긴 게 아니라 오빠가 물어보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런 중요한 걸 말 안 해? 결혼 직전까지? 정우 오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내가 일부러 숨긴 거지. 내가 알면 헤어질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빠가 우리 엄마 빵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긴 뭘 좋아해? 속은 거잖아.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어머니 빵을 칭찬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오빠,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 완전 속았잖아. 결혼하면 장모님 병원비, 간병비 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지금. 그리고 애 낳으면 유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너희 가족이 나를 훅으로 본 거지. 딸 시집 보내면서 장애인 엄마까지 떠넘기려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우 오빠 뺨을 때렸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우 오빠가 뺨을 만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지금 날 때렸어? 네, 때렸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런 인간 앞에서 우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는 장애인이 아니라 다리가 좀 불편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설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문제 없으면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숨길 이유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오빠한테 빌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우 오빠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빌붙을 이유가 없다고? 그럼 왜 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어? 혹시 아버지도 없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왜 없어요? 그럼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 분명히 모자 가정이고 장애인 엄마랑 둘이 살면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돈 있는 남자 하나 잡아보려고 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그동안 제가 본 정우 오빠는 가면이었던 건가요?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그동안 오빠를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은 나야. 1년 넘게 속고 살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파혼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좋아요. 파혼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오빠 본 모습을 미리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이런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뭐, 결혼식장 예약 취소하고 모든 준비 중단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정우 오빠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요. 그 충격적인 파혼 선언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카페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간식 좀 사주고 싶은데 내 카페에서 커피랑 빵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몇 명분이요? 15명 정도. 커피는 다양하게 해주고 빵도 여러 종류로 준비해줘. 직원들이 그동안 내 엄마 빵 맛있다고 소문을 많이 냈더라. 그 말을 듣고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정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차피 끝난 관계이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아빠. 점심시간 전에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다, 딸. 참, 그런데 오늘 카페 혼자 할 수 있겠어? 네, 오늘은 알바생이 와서 괜찮아요. 1시간 정도 걸려서 커피 15잔과 다양한 빵들을 준비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등 다양한 커피와 어머니가 만드신 마들렌, 스콘, 크루아상을 포장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아버지 회사로 향했어요.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정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주문하신 거 맞죠? 네. 박철수 대표님께서 주문하신 거예요.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사무실 쪽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나와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정우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뭔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프런트 직원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여기 커피 15잔이고 빵들도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팔을 잡더라고요. 서연아, 잠깐만. 나랑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손 놓으세요. 저는 오빠와 할 이야기 없어요.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더 당황한 표정이 되었죠. 제발, 밖에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부끄러운 짓 했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뭐 하기요? 아버지가 직원들 간식 사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인데?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철수 대표님이 제 아버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표님이 아버지라고? 그럼 서연 씨가 사장님 딸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박철수 대표가 제 아버지고 제가 1층에서 카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라도 되나요? 정우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때 아버지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서연이 왔구나. 빨리 왔네. 네. 아빠. 커피랑 빵 다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아빠라는 말을 듣고 주변 직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대표님 딸이었네. 대박. 우리가 매일 가던 카페가. 그럼 김 과장이랑 사장님 딸이랑 사귀었던 거야? 이때 정우가 급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해보자. 다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대표님이라는 걸 몰랐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부자 딸이니까 다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잖아요. 제가 가난할 때는 꽃뱀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주변 직원들이 꽃뱀이라는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꽃뱀이라고 했다고? 김 과장이 사장님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우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가는 걸 느꼈나 봐요. 서연아,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지 말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오해요? 오해가 뭔데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주변 직원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저희 가족을 거지 취급하시면서 파혼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꽃뱀이라고도 하시고
뭐, 사장님 부인이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그걸 가지고 파혼을? 직원들의 반응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서연아, 제발, 손대지 마세요. 역겨워요. 그때 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아빠, 이 사람이 제 전 남자친구예요. 엄마 다리 불편하시다고 저희 가족 무시하면서 파혼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뭐라고? 네, 저희가 호구라고 제가 꽃뱀이라고 하면서 파혼하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우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김 과장, 그게 사실이야? 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대표님,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라고? 내 딸을 꽃뱀이라고 했다는 게 잘못 생각한 거야?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순간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순간적인 거야?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 계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내 딸과 아내를 모독한 게 순간적인 실수라고?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카페에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가거라. 수고했다. 아버지가 다시 정우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김 과장, 내 방으로 와.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를 나왔어요.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우의 표정을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카페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오후 3시쯤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김 과장 그 자식. 정말 어이가 없더라. 아빠, 뭐라고 하던가요? 변명만 하더라. 자기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인성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도 아빠 때문에 곤란하시면. 무슨 곤란해? 우리 딸과 아내를 모독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날 오후부터 정우가 카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는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2~3번씩은 와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려고 했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싫어요. 주문하실 거 아니면 나가세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귀찮게 굴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카페 입구에 공지를 붙였어요. 이정우 씨 출입 금지. 사유 직원 및 고객에게 지속적인 불편 야기. 그 공지를 보고 정우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한 달쯤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김 과장 그놈 결국 사표 냈더라. 정말요? 응.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지 뭐. 누가 장애인 가족 무시하는 놈이랑 일하고 싶겠어? 아빠가 뭐라고 하신 건 아니죠? 내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었어. 직원들이 알아서 거리를 두더라. 그렇게 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아신 후에 며칠 동안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내가 괜히 내 때문에 서연이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말이에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카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더 자주 카페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였겠죠. 서연 씨, 힘내세요. 사장님 딸인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이 만드신 빵 정말 맛있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고 새로운 빵들도 개발하고 계세요. 서연아, 우리 크루아상 말고 데니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좋아요. 엄마가 만드시면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우와 헤어진 게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가족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연애 생각 없이 카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가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